치밀로 리버싱 기초이론 시작합니다. 이제 목차는 우리는 이제 레지스터를 배워볼 거고 어셈블리어 그리고 분석 방법, 진법 변환, 함수 흡수율 구약을 이제 배워볼 겁니다. 레지스터란 이제 CPU 내부에 명령을 수행하는 다목적 소규모 공간이다. 뭐 A라고 하는 상자가 있으면 이런 CPU라고 하는 거에 A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목적별로 범용 레지스터와 세그먼트, 특별한 목적인 플래그나 EIP가 있는데 이거 자세히 보고 기본 문법은 명령, 갑일, 갑일을 갑일로 처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순서가 갑 1에서 2, 2에서 1로 갑니다. 2에서 1. 이제 일단 보시면 이 전에 있는 게 16비트 그리고 32비트 구조인데요. 현재는 64비트까지 나왔으니까 64빛까지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16비트는 과거 8086 CPU나 아니면 옛날 CPU에 쓰였던 레지스터들인데 이게 아직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AX, AH, AL, BX, CX, 뭐 스택 포인터, 뭐 이제 여기서 확장된 거, 확장되었다는 뜻의 extended 라는 뜻을 붙여 EAX, EBX, ECX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구조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EIP란 거를 먼저 설명할 건데 제가 먼저 EIP는 CPU가 처리하는 명령어 주소에가 나타나는 레지스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C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고 이거의 주소가 각각 1, 2, 3이에요. 그럼 처음에 EIP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명령을 끝내고는 이제 B라는 곳이 EIP가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두 번째 거. CPU는 EIP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에 명령어를 하나 처리 후 자동으로 그 명령어 길이만큼 EIP를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B를 제거하면 C로 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거가 길이가 AAA를 이 코드가 만약에 기계어로 보면 이거는 BB고 뭐 이건 C라고 하죠. 그럼 AAA만큼 3 플러스 이제 여기서는 두 개니까 여기서 2 플러스 여기 하나니까 1 플러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EIP 같은 경우에는 조작할 수 없고 콜과 JMP 분기 조건문 그리고 리턴과 같은 컨트롤 트랜스퍼 명령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옆에 보이는 거는 앞으로 보일 거에 대한 우리의 예제인데요. accomplish 이제 계산 뭐 계산과 아닌 결과 count 반복문 데이터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레지스터 베이스 어드레스 인덱스 어드레스로 하고 이제 스택 포인터와 베이스 포인터 소스 인덱스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코드 세그먼트들 뭐 데이터 세그먼트들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 카운터가 IP입니다. EIP 그리고 이 플래그즈가 이제 컨디션 카운트 그러니까 상태 코드들 범용 레지스터의 용도를 보면 이제 EAX 계산 레지스터 주로 계산할 때 사용되며 함수의 리턴 값을 전달한다. 함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함수라는 거를 콜을 통해서 이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부에는 돌아가는 return이란 게 있어요. return이란 명령. 뭐 줄여서 RET. 이거를 할 때 함수의 return할 때 돌려보낸 값을 전달한다. 자, 주의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용도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범용 레지스터 용도 중에 두 번째로 EBX 베이스 레지스터 데이터 세그먼트를 가리킨다. 뭐 주의 용도는 꼭 맞지 않고 뭐 그냥 이거 범용으로 쓸 수도 있고 반복문에 사용되는 카운트 레지스터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1, 2, 3 아니면 3, 2, 1, 0 이렇게 해서 3이 되면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0이 되면 나오게 하던가 용도는 꼭 맞지 않고 EDX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나 나누기 때 아까 영어 말했듯이 영어 사진 봤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범용으로 저장됩니다. 이제 EBP 같은 경우에는 스택 프레임 기준 이제 처음이고 메인 하고 나면 메인 위에 펑션이 있고 펑션 위에 뭐 처음 주소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쯤에 아마 사진을 넣었을 건데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스택의 맨 밑에 있어요. 그 위에 이제 EBP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가 펑션이란 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EBP가 여기로 갔다. 이런 말이고, EXP는 EI 꼭대기. 이 위에 있는 주소가 EXP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 꼭대기. 용도는 꼭 맞지 않지만 저건 꼭 맞습니다. EXP는. EX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연산할 때 데이터 주소가 같지만 주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뭐 문자열 아까 보이다시피 여기 보이잖아요. 현 문자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소스 주소.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로 가서 메모리의 항용에 대한 주소 진역. 코드 주소, 이제 데이터 주소. 메모리 상의 스택 구조. 얘 앞에 글자 스택이에요. 약자는 앞에 거 코드고 이건 데이터. EX 문자열 처리 시 사용되는 여분의 레지스터. 여분의 레지스터하고 이제 특수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FS 같은 경우는 나중에 is debugger present라고 is debugger present라고 이건데 현재 디버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eAPI에서 안에 보면 있을 거고 이거를 한번 어셈으로 구현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해보죠. 일단 상태 플래그 이거를 통해서 분기 조건문 할 때 중요한데 CF 캐리 플래그로 부호가 연산경량보다 용량이 클 때, 즉 캐리가 될 때 세트가 된다. 제로 플래그 연산 결과가 0인가? 1 아니다. 0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나? 1 이제 오버플로우는 뭐 용량이 커져가지고 터질 때가 많이 되지만 연산 결과가 음수가 되었을 때 1, 이제 양수가 되었을 때 0 패러티 연산 결과 1이 짝수개면 1 이거는 비트입니다. 비트 연산이라서 이진법 개념 보면 이제 나중에 다음이 아니라 끝에 보면 이진법 설명할 때 그 1입니다. 뭐 AF 시진수 연산 시 반올림 필요할 때 뭐 이런 거 필요하면 놓고 이제 우리가 볼 건 PE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EXE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이제 PE 로더라는 걸 통해 뭐 EXE가 실행이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아까 전에 스택 프레임이고요. EBP, 리턴, 뭐 인자값 2 스택 프레임 먼저 메인이 있다가 이제 오면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데 밑으로 저장됐군요.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건 밑으로 자랐네. 아무튼 A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가 빠져나왔다죠. 리턴 B 그러면 A가 남고 거기서 다시 C를 불러서 이게 생기고 뭐 나갔으니까 사라지고 A 사라졌으니까 메인. 대충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 구성을 보면 move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이건 참고 이 퍼센트 같은 경우는 AT 형식입니다. AT 형식. 뭐 인텔 형식도 있고 AT 형식이 있는데 AT 형식은 리눅스에서 자주 본다. 리눅스가 아니라 리눅스. 뭐 이거는 윈도우에도 볼 수 있고 리눅스에도 설정만 바꾸면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리눅스. 뭐 아무튼 이거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오퍼랜드 1에서 2로 가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 이게 반대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건 예시를 다루게 되면 move ex 0x1 저기 앞에 있죠? 이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EAX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할당하는 거는 즉시 지적 방식이라고 하고 뭐 레지스터를 지정해서 EBP 있는 값을 EXP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AT 형식이에요. 기억하세요. 1에서 2로 가는 건 AT입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인텔이에요. 자, 오퍼랜드 2에서 1로 가요. 자, 이제 직접 주소 방식은 이런 식이고 뭐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건 주소가 아니라 그냥 값 자체를 냈군요. 이거 하려면 윈도우에서 하면 dword ptr 데이터 세그먼트 해서 여기 주소 아까 저기 되어 있건데 이건 값으로 옮기는 명령이 되었군요. 오류입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걸 넣었네요. 뭐 주소에 있는 값을 할당한다. 뭐 일반적인 주소 지정 방식이며 메모리를 조정해서 뭐 내용을 로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소 안에 예를 들어 1이라는 값을 있다면 100이라는 값 그 값을 EAX로 전달하는 거지 위의 명령은 진짜
8048이란 거를 넣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디월드, 포인터, 데이터 세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 주소 있으면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이 100이 나면 그 100을 EAX로 옮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변이를 갖는 인덱스로 이런 식으로도 뭐 옮길 수 있다. EX 플러스 4 여기 이제 나오죠. 디월드, PTR, DX, 바이트.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0x 기준으로 00이고 디월드가 이제 0x 00 00 이게 Q월드, 커터월드에서 이게 아마 0000 0000일 겁니다. Q월드. 이 워드는 다른 말로 바이트를 워드라는 말로 쓰이긴 하는데 이거 기억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용어 나올 때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고 PTR은 포인터입니다. DX는 데이터 세그먼트. 아까 세그먼트 나왔죠? 그럼 저거는 데이터 세그먼트에서 이제 무언가를 가져오는 명령이겠군요. 뭐 이제 어셈블리어 여기 예제를 보면 또 이것도 AT 형식이에요. 퍼센트 보면. 자, 푸시, 스택에 저장. 팝, 푸시에서 꺼낸다. 무브, 값을 이동한다. 뭐 area, 주소를 이동한다. 이거는 무브 같은 경우에 아까 PTR 해가지고 뭐 EAX 하면 이제 값을 옮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주소로 옮깁니다. 주소. 예를 들어 04412란 주소. 뭐 조금 적지만 안 맞기도 하고. 이런 주소 값을 그냥 EX로 옮긴다. increase 1 증가, decrease 1 감소, add 1, 2 더하기, sub 1, 2 빼기, call 뭐 호출, return 이제 돌아가기, cmp compare이란 뜻으로 비교합니다. jmp 분기 조건문에서 이동하는 명령, interrupt라고 해서 이제 우리 디버거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0xcc라고 하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int3라고 하는데 interrupt3 우리가 명령을 시행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그거를 디버거한테 이벤트가 발생하면 디버거한테 주어가지고 디버거가 이 기계어를 다시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A라면 그걸 CC로 바꾸고 이 실행될 때 A로 다시 바꿔서 해주는 게 디버거 역할입니다. 나중에 하드웨어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거 쓰시면 저렇게 CC로 안 변해갈 수 있고 저거 감지하는 안티 디버깅이란 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외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중요한 노브입니다. 자,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다. No operation. 일단 그리고 AT 형식 보면 1에서 2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뭐 보통적으로 저렇게 하면 오류가 나야 돼요. 모리 같은 경우는 EXP 0x8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갑니다. 이제 CMP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CMP 영어 뜻이 compare입니다. 뭐 메모리 값을 변하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교만 하기 때문에 뭐 플래그 레지스터에만 영향을 준다. 뭐 이거 3개 부호, 올림, 뭐 두 값이 같을 때 두 값이 같을 경우 JF가 1이 되고 음수일 경우 SF가 1, 양수일 경우 0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제 분기 조건분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영어 뜻을 알면 jump, above, greater, 뭐 greater equal, below, less, less equal, carry, sign, zero 라고 하는 영어 뜻이 있고요. 이제 그 옆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JE, jump if equal 두 값을 비교했을 때 그 값이 같으면 점프입니다. 두 값이 기록할 때 0이라는 말은 이 JF에서 CMP를 했을 때 CMP라는 명령이 두 값을 빼서 결국은 없애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을 뺐을 때 JF가 1이 된단 말은 0이 된단 말이라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JA 켤 경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N 같은 경우에는 not이란 뜻으로 조건이 반대가 되고 2를 넣으면 이제 equal이라고 해서 같을 경우라는 것도 추가됩니다. 옆에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같은 명령도 있습니다. JA, JMB, JA, JMB, JB, JNA, JBE, JNA 이런 식으로 같은 명령인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조건, 플래그 조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이거 한 번씩 외워두면 편하고 안 외우시면 한 번씩 모를 때마다 보시면 돼요.
이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그 모드를 했을 때 이제 어셈블리 BP라고 하는 F9를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어셈블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배열 지정이네요. 배열 지정할 때 CMD 지역 주소라서 이거는 EBP, EBP, EBP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제 정적 분석 방법과 이제 동적 분석 방법으로 정적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하고 동적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한다. 어셈이나 코드 흐름들을 볼 수 있다. 아이다나 기드라 같은 도구로 이 두 도구의 특징이 이제 소스 같은 건 C언어로 예시를 들게요. C언어 코드가 있어요. C언어 소스. 이걸로 이제 컴파일러에서 EXE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EXE의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빅데이터로 연산해서 소스 코드를 유추하는 게 아이다랑 기드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셈만 보여줘요. 저거 유용합니다. 동적 분석하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는 동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자가 수정 코드 같은 안티 디버깅 기법들이 많이 나오면 동적으로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디버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프로그램 코드, 이제 어셈블리와 명령어를 나타내고 있다. 레지스터가 있다. 실행 상태, 힌트를 준다. 함수 스택, 함수에서 사용되는 스택을 준다. 아까 말한 함수 스택 보면 아까 메인이라는 함수 위에 펑션이라는 거 있죠. 그것만의 펑션이에요. 그럼 펑션에 지역 함수를 보여줍니다. 지역이라는 그냥 함수 전체를 보여주면 메모리, 헥스나 아스키 등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었나? 기억이 안 나서. 시트 엔진 같은 건 확실히 보이는데. 일단 스택 영역을 볼 수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택은. 더 큰 범위의 스택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단축키들이고 중요한 건 이 옆에 있는 단축키들은 그냥 클릭하면 되고 이것도 여기서 클릭해도 되지만 이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실행 F9, F4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자주 사용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끔 사용할 건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설정드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서 준다랄지 준다점, 시스템 준다점, 아까 전만 int3 cc가 있고 longint3 udt라고 하는 ud2라고 하는 준다점 형식이 있고 int3 건너뛰기라는 것과 아니면 붙작 시나점, 진입점 전환수, tls 콜백 이런 식으로 설정들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에 클릭했을 때 우클릭 라시 일어나는 상태들 적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능들인데 스켈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언패킹 할 때 바인을 하는데 언패킹이란 개념 간단하게 보면 GIP 같은 거예요. 압축을 해놓은 건데 이 압축이 풀렸을 때 우린 이걸 저장할 수 없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저장해 주지만 이거는 이거 덤프를 떠서 이건 전문용어 덤프라고 하는데 덤프 떠서 exe1을 다시 복원해 줍니다. 압축하기 전 파일로. 이제 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기 있고 이 지구본을 클릭하면 이런 게 나와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여기 누르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를 수정한 후에 패치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이 나오는데 리틀 엔디안 같은 경우에는 1, 2, 3, 4를 예로 들면 이렇게 4, 3, 2, 1, 1, 2, 3, 4 이걸 조금 더 하면 1, 2, 3, 4, 5, 6, 7, 8이란 거를 해보죠. 1, 2, 3, 4, 5, 6, 7, 8 그럼 어떻게 저장되냐 7, 8, 5, 6, 3, 4, 1, 2로 저장됩니다. 리틀의 경우 이 리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텔 CPU는 이거 자주 보일 겁니다. 빅보다는요. 빅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 리틀 엔디안 방식이라서 리틀로 쓰이는 게 자주 보일 거예요. 빅보다는. 빅이 우리가 읽는 거랑 똑같은데 0123, 0123. 이제 이건 분석법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처음에 리버싱 하실 때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거는 간단하게 ABEX에 크랭이 1번을 이렇게 적어둔 거고 흐름을 이런 식으로 정의에 적어서 true, false 자신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됐고 correct, wrong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들을 적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디버거 사용법입니다. 이제 이거 디버거 사용법 2입니다. 2. 컨트롤 F2. 이거 자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진법 정리 같은 경우에는 데키드 10진수, 바이너리 2진수, 헥사 16진수, 데키드 10진수 우리가 쓰는 거 0, 1, 2, 3, 4, 5, 6, 7, 8, 9, 10. 바이너리 같은 게 규칙이 있어요. 1이면 1, 뭐 2가 되면 2, 3이 되면 이게 2자리고 1 자리니까 이게 3이에요. 이게 이제 4의 자리라서 그 다음에 이건 8의 자리고 보면 8자리 보면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이진법의 규칙이고 이거는 볼 일이 잘 없을 겁니다. 비트 연산할 때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비트가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뭐 헥스 같은 경우 이게 더 자주 볼 건데 컴퓨터는 헥스 단위입니다. 16진수 단위. 자, 16진수는 이제 진법부터 정리하자면 0부터 1이 이제 2, 총 2개니까 0부터 9가 총 10개니까 10진수 0부터 F가 16개니까 어이구 이러사네 16진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A, B, C, D, E, F까지 나옵니다. 이게 10이고 11, 뭐 12, 13, 14, 15고 16은 10입니다. 여기 16이고요. 즉 우리가 아는 16이 컴퓨터에선 10으로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엔 비트 연산 할 때 계산기 쓸 때 볼 거고 함수 호출 구약만 보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한수 호출 구약 같은 경우엔 CDCLL, 스탠다드 콜, 패스트 콜 이거 C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C언어. C언어 알면 좋은 이유가 C언어로 된 코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고 그중 기본적인 구조도 어셈블리가 C언어로 했을 때가 가장 보기 좋게 나옵니다. 다른 걸로 했을 땐 더 구조를 알기 어렵게 나와요. 뭐 그것도 여러 번 분석해보면 익숙해질 거지만 CDCLL 스택 놓고 정리한다. 스택 놓고 안에서 정리한다. 뭐 이거는 스택 놓고 이렇게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EDX, ECX 카운트용 꼭 안 써.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return 16 같은 명령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return 16이라고 했죠. 저거 제 생각에 오타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return 16이 return 16이 아 이거 지웠구나. 뭐 이거 같이 깔아보고 S64DBG 같이 설치해보죠. 이게 처수 구글에 다운로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린 프로그램 하나만 일단 깔죠. 두 개 다 깔고 싶지만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엑스애널라이저는 하나 깔죠. 구성용으로 X64DBG 뭐 엑스애널라이저 릴리즈 들어가세요. 다운로드 뭐 다운로드 아까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뭐 이제 그건 다운로드 했을 것이고 뭐 압축 풀기 이거는 우린 바탕화면 설치할 거니까 바탕화면 뭐 어디 설치하지 그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릴리즈 X96DBG 클릭 yes 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거 두 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린 플러그인 기존 세팅을 해야 돼서 어디 보자. 다운로드 뭐 플러그인 폴더가 없어서 만들려면 그냥 이름 지어서 해서 그냥 플러그인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플러그인 만들어도 되는데 귀찮으면 그냥 안에 있는 EXE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안에 있는 EXE를 클릭해 주세요. 한 번씩. 그런 다음에 그럼 프로그램 폴더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32이 있으니까 32 그리고 이거를 넣어주고 이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V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아까 했던 리턴이 내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죠. 뭐 이건 나중에 분석 도구인데 오 DP 시스템 준나절 찾을 수 없다. 여기 나오네. 여기 보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뭔가 간단하게 보이면 하는 게 노트패드 해볼까? 너가 제일로 만만해 보여. 미안한데. 파일 위치 열기. 저 오류가 뜨네. 뭐 이거 하면 수정하려고 될 것 같고. 서브. 스택을 할당시켜주고 스택 이렇게 할당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거 이거 설명 안 했네. 이거 하기 전에 스택을 서브로 뺍니다. 값을 할당해줍니다. 값을 할당해주고 다시 늘리는 건데 아까 보여준 이거 CDCL 방식 이게 이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진짜로 리턴 값이 그런지 보면 리턴은 없고 여기 스택을 다시 올려주네. 안에 쓴 것들 뭐 이 콜들을 다시 여기서 정리한 것 같은데 리턴 16이 아니라 add 16입니다. 안에서 이게 오타인 게 리턴 16이 아니라 이거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add 이것도 add 뭐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서브로 할당하는 것까지 잊어버려서 서브 같은 것도 하나씩 넣어주고 서브 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한소 추구 요약을 외우시면 됩니다.